우리 한식이 옛날의 모습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고 또 근데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있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정조지를 이제 보게 됐는데 거기에 우리의 그 원형에 가까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었어요. 이 정조지를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우리 한식을 제대로 세우고 알리는데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정조지에서 포란 어떤 음식을 뜻하는 건가요? 포는 말린 음식의 총칙이에요. 생선이나 고기뿐만 아니고 우리가 나물을 말리잖아요. 과일을 말리거나 그것도 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수렵을 하던 시절에 우리가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기 전에 그냥 고기를 잡아서 먹고 이렇게 놔뒀는데 그게 말라서 상하지 않고 말라서 또 먹을 수 있고 그러다 거기다 적극적으로 이제 소금을 치거나 그렇게 해서 포는 우리 인류와 시작을 같이 한 음식으로 이렇게 수렵 생활에서의 단백질 부족 같은 거를 한 생명의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. 극복하게 해준. 예. 사실 포 하면 맥주 안주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은 포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? 관훈 상제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었어요. 예, 시집을 갈 때도 포를 막 부잣집에서는 이렇게 뭐 몇 수레씩을 보낸다든지 두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사에서 포가 빠지는 거는 아예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의 삶을 대변하는 음식이 바로 포라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이제 그 포가 거의 이제 사라지고 요리법 같은 것도 제가 보면 정조지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요리법 중에 단 한 가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어요.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중국을 여행 갔는데 그 포가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팔리고 있고 이 쫄깃쫄깃 씹는 맛도 있고 담백하고 많이 먹어도 질리지 않는 우리 포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포를 먼저 택했습니다. 네. 복원한 포의 종류가 31가지라고요? 네네. 그런데 포 재료만 봐도 복원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맞아요. 처음에 포를 만들기 전에는 되게 이게 도대체가 무슨 의미일까? 저 자신이 굉장히 회의에 많이 빠졌었어요. 저에게 음식을 보면 이게 이건 어떻게라는 일단 만들어질 것이라는 그게 예견이 되는데 포는 제가 선택은 했지만 이건 좀 피하고 싶은 음식이다. 그리고 이제 재료를 보시면 아시잖아요. 무슨 우리가 쓰지 않는 뭐 기러기, 요즘 뭐 거위, 청동물이 다 등장하니까.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마음에서 벗어났던 이유가 이제 처음에 머릿말을 쓰기 위해서 좀 중간쯤 그 다른 나라의 포를 보게 됐어요.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중국이라든지 그런 나라에서 코끼리포, 악어포까지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거를 보고 우리가 되게 사고의 개념을 좁게 하고 사는구나. 나 자신부터 그렇게 막힌 사고로 살았구나. 그러면서 그때부터 식재를 제가 이렇게 넓게 보기 시작했어요.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교양인의 최고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다.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포를 31가지를 다양한 포를 보고만 하면서 음식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열린 개방의 마음까지 같이 갖게 됐던 것 같아요. 포를 복원할 때 한 글자도 선생님이 그 글자로 남기신 거를 제대로 해야겠다는 거, 그거에 굉장히 열중을 해서 그리고 이렇게 식재들이 이게 도착을 해서 이제 제가 직접 가서 사오고 뭐
뭐 창녕도 가고 뭐 제주도에서도 오고 이러는데 또 그거를 구해놓으면 이제 향신료가 또 애를 먹여요. 간혹 이제 없는데 안 넣으면 어떻겠냐 뭐 이런 이제 유혹들이 사실은 조금씩 그 하나 안 넣는다 뭐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근데 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그럼 복원을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요리 결과 과정 이런 나온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해야만 됐고 이 속에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참 많이 깨달았어요. 복원 과정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포는 무엇이었나요? 예, 제가 제일 포 정성 쏟았던 포는 그 고기를 다진 다음에 틀에다 넣고 이 밟아서 누룩처럼 그거를 발효로 시킨 다음에 햄처럼 썰어서 먹는 포예요. 음식 복원 과정에서 작가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포는 뭔가요? 그 오미포예요. 그러니까 뭐 토끼니 메추라기니 비둘기니 뭐 그다음에 뭐 청어 뭐 잉어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멍석에다가 깔아놨는데 그 사람들이 다 와서 기절을 해요. 내장을 제거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고요. 그다음에 그 요리에 대한 의문, 소금을 집어넣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아니 소금을 안 집어넣는데 이게 도대체 포가 될 수가 없어. 이거 진짜 큰일 났다. 포가 돼도 먹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포가 이제 한 3일 뒤부터 맛있는 냄새가 나요. 그래서 어머 이상하다. 뭐가 잘못했어 제가. 어머 이게 포가 될 수가 없는 문제 아니야? 살짝 열어봤어요. 그랬는데 그게 그 면육작용이 된 거예요. 선생님 음식 그 레시피 자체는 이렇게 궁중 음식 레시피가 없어요. 그러니까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, 백성들이 즐길 수 있는 음식 그런 위주로 있고 당시 도문대작이라는 책을 보면 저 전복 말린 거를 그냥 흔하게 먹고 있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.
수개월을 하면서 그거가 안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이상해요. 예, 그 포가. 그리고 보관하기도 쉽고, 제가 만든 포들은 보관만 잘하면 한 달 이상을 다 쓸 수 있는 것들인데, 예, 그런 음식들이 세계화 과정에서 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, 그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 포는 전 세계인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포라고 생각을 해요. 이 음식들이 널리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종 목표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. 젊은 사람들이 이 서유구 선생님의 조리법을 배워서 창업을 해도 좋고, 아니면 이걸 가지고 수출을 해도 좋고, 뭐 이렇게 해서 다들 여기 선생님이 원래 후학을 굉장히 나중에 기르셨어요. 근데 이루지 못했던 꿈을 선생님의 정조지를 통해서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.